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을 토론하는 전미경제학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뿐 아니라 산업적인 면에서도 AI와 반도체 거품론을 일축하고 앞으로 발전성을 살펴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왔다고 합니다. CS로 향한 눈을 조금 돌려서 전미경제학회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저번에 이 전미경제학회가 미국 경제학회가 CS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까? 네, 트럼프 정책, 그다음에 산업 정책에서 AI와 반도체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계적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오히려 CS보단 이쪽이 더 관심이 됐다. 그래서 연초에는 전미경제학회가 끝나면 바로 그 CS로 가거든요. 예. 바로 그런 순간에서 오늘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가가 연이 올라서 코스피가 뛰고 있습니다는 오늘 국내 증시도 못지않게 좋은 영향이 기대됩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10% 정도 급등했고요. 샌브릭스가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도 오늘 S&P 종목 중에 최고치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전부 올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데이입니다. 다른 거 미국의 얘기할 필요 없이 전부 반도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에 훈풍을 던져줬던 것이 CS보다는 전미경제학회다. 왜 그러냐? CS에서 젠스랑이 됐지만 당신의 회사의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근데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반도체 주가가 미국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일단 전미경제학회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평가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집중했던 관세 정책은 대체로 경제 석학들은 실패했다. 이거 좀 자유무역지로 환원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거고요. 코인 정책, 작년에 코인 완공론까지 주장하고 민코인에 해당되는 달러 이렇게 트럼프라든가 달러 멜라손이라든가 이렇게 쓴다는 국익을 사실 그 사익의 편취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했다 하는 것이 전미경제학회 경제 석학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말에 거의했던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에 해당되는 디지털 달러를 별도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일부 비전문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미경제학회 토론 내용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화된 페드의 독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설립의 최대 위기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는 페드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도 한번 짚어봤습니다는 파이낸셜 도미넌스 문제입니다. 재정 지배.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이걸 재정 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정 지배가 맞는 표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건 국가 부도다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한 트럼프 정책에서 저희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AI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마이클 버리라든가 국내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AI의 거품론, 과잉 투자를 일축시키고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하는 시각에 그런 시각의 마음과 함께 CI에서 피지컬 AI가 딱 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모든 관련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 전미경제학회 저도 사실은 조금은 봤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세계 석학들도 경제 정책 얘기하면서 앞으로 AI가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술주에 집중했던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반가운 소식이 될 거고 근데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 4차 혁명이 찾아올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석학들이 보고 있습니까? 석학보다 시각이 좀 다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예. 이걸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미경제학회 전보다는 이렇게 후에 평가하는 것이 낫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AI의 발전은 어떤 쪽으로 올 것이냐 하면
AI 기업 자체적으로 오는 한 가지 축가, AI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융합, 그리고 인류에 파고드는 대중화 관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AI가 앞으로 거품이라든가 과잉 투자를 일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쪽의 시각들이 대체적인 세계적인 석학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막을 통해서 AI의 기업의 발전 측면, 기업 자체의 발전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일 겁니다. 인식형, 생성형, 피지컬 AI. 그런데 지금 인식형과 생성형과 관련돼서는 주가는 이미 반영됐고 피지컬 AI가 이번에 CES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비용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을 나오면 대체로 하드웨어 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단계는 비용을 많이 집중시키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개별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인식형이라든가 생성에 강점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니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젠스랑이 CES 개막 연설을 한데도 불구하고 당신네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지만 반도체 장비업체라든가 반도체 가격 같은 피지컬 AI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러한 쪽에 또 피지컬 AI의 전반적인 인프라적 측면에서 반도체 주가는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적 측면, 인더스트리얼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보면 기업이 모이면 펌이 모이면 인더스트리가 되고 인더스트리가 하면 한 나라의 이코노미가 된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 문제다. 그러니까 세계적 석학들은 이게 AI야 산업적인 측면과는 관련없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재확인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유아기에서 성장기다. 그래서 과거 시스템스의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각국들이 이 분야의 AI에 대해서 올해 예산안 보면 거의 가장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AI가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양대 축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결론을 내고 있다.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각도 경제 쪽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AI는 지금 대기업 부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안 갖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양극화라든지 경제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도 있었는데 경제학자들은 AI가 주도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버니 샌더스 의원의 어떤 디스토피아적 관점으로는 안 보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정치인이 경제를 평가한다는 시각은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지 산업 자체의 보편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야 된다. 그러면 샘 앤더슨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전형적인 진보의 그렇죠. 성향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AI 발전의 효율성과 이런 쪽보다는 부작용을 더 비판하겠죠. 예를 들어서 AI는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경학적 측면에서 사실 정부의 규제가 들어갈 거고 AI 같은 경우는 인적 자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접하지 못한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샌더슨 같은 사람은 밑에를 겨냥하겠죠. 그리고 AI는 독과점과 관련돼 있습니다. 독과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뭐냐 태크래시 문제와 결부돼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한쪽의 성향 가지고 정치인의 성향 가지고 AI 평가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필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각도에서 사실 AI가 발전되면 어떻게 경제에 미칠 것이냐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미국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AI의 비중이라든가 반도체 비중에 이렇게 해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제 모습도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AI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입니다. 미시경제학의 첫 페이지가 끝나면 자 모든 자원은 희소하다.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은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원이 희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산성은 떨어지면 공급 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이게 전형적인 과거의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했던 경제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터넷과 AI 같은 이거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공급 능력이 확대되죠. 그러면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성장 화대도 물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1990년대 인터넷이 주도했던 3차 산업혁명 때는 고성장의 저물가. 과거에 익숙했던 용어가 고성장의 고물가인데 고성장의 저물가니까 뉴 이코노믹 신경제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골디락스 장세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주도했던 3차 산업혁명보다 시기가 단축되고 이러한 수학 체제의 법칙의 그 정도가 거기에 크게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세계적 석학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앤더슨의 얘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모든 산업은 발전하면 산업을 받아들이느냐 여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정치권은 과거의 모습에 익숙했던 거죠. 예. 근데 AI는 새로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좀 이렇게 생소하게 붙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익숙했던 정치인들이 이 분야에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 소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주가는 뭐냐?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경제석과 같은 이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더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옳은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빅샷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빅샷이 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글로벌 빅샷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옛날에도 글로벌 빅마우스가 그게 빅마우스는 굉장히 사실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빅마우스를 빨리 고치자 해서 글로벌 빅샷으로 신앵커가 저도 좀 많이 얘기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는 사실 글로벌 빅샷에 정치인이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한쪽의 이익이 조금 그렇습니다. 더 반영이 될 그런 테니까요.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글로벌 빅샷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글로벌 빅샷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산업의 초기 단계를 볼 때는 누가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CES와 전미경제학회가 그동안의 시장에서 있었던 AI 거품론 이것이 힘을 좀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좀 이렇게 되는 것보다 크게 일축되는 거죠. 크게 일축이 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초에 증권사들이 4,300원에 상단을 하고 4,500 하는데 다 뚫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예. 브레이크아웃 내션이다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플레이어들의 얘기를 읽지 못하면 과거 차트라든가 모델 돌려가지고 분석하면 지금 증권사 꼴에 이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사실 지금 49,400까지 갔습니다. 취임 전에 5만 가겠죠? 시청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49,400을 오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취임 전에 지금 한 10일 이상 나왔으니까 5만 원 갈 것 같습니다. 600포인트니까. 근데 오늘 좀 빛난색 특파원과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브론이라든가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개발에 참여가 늦어진다. 그거보다는 국가 자본주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석유 업체들을 빨리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예. 근데 석유 업체들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자, 베네수엘의 베네수엘 정치를 미국의 신탁 통제하면 군정이 되는 겁니다. 군정. 그러면 가뜩이나 미국 기업도 국가 자본주의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개발 비용이 되면 군정사에서 국가 자본주의는 더 큰 거죠. 그럼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기업이 온전히 가져가지 어려울 수 가져가지 있다.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해당 석유업체 간에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 문제지. 이것이 어제 쉐브론 주가가 다우존스를 주도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 하루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금과 같은 기금속이 베네수엘라에서 지정학적 위험에서 올라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빅스 지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과 기금속 가격은 더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베네수엘라 문제는 사실 지정학적 위험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금값이 올라가는 건
마둘라 축출 베네루아 사업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라 탈법정 화폐 거래라든가 저가 매수 이런 쪽이다. 또 지정학적 위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국제유가 오늘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지정학적 위험에서 코인 가격이 올라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 결정의 구조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 과거 관점에서 무슨 지정학적 위에 올라가면 유가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금값 이런 과거 결정력에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반도체도 작년 초까지 우리나라의 굴지에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은 빙하기를 얘기했습니다. 1년 만에 진짜 상전벽해 같은 이런 일들이 나죠. 그래서 가격 결정 요인의 새로운 요인, 본인들은 뉴노멀이라 얘기하면서 분석하는 기법은 아직도 과거에 관념해 있으니까 이런 요인들을 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오늘 좀 힘줘 얘기하신 것이 여러 잡음들 속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의 금값의 어떤 변동의 제대로 된 요인이라든가 AI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라든가 또 한국 증시의 위상에 대해서라든가 한 의원의 관측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실 텐데 관련해 국내 증시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오늘 반도체주 특히나 저장장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경제 해설하는 신문사 논설위 입장에서는 맞는다 틀린다는 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관심합니다만 예.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각자 이해관계 관계없이 정확하게 구조 변을 짚어서 전해드리는 것이 예. 언론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든 틀리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식투자도 못하는 판에 많다네.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 나타나는 구조 변화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는 것이 그리고 정보가 격화될수록 오래된 경륜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론이 맞지 않다 보니까 오래된 경륜에 의해서 그런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연초부터 브레이크아웃 내션 국가를 얘기했습니다. 위기를 도파하는 국가로 한국이다. 한국이 가장 주목된다 하는 쪽도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라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한국 증시가 지난 3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가 300포인트 물론 일별로 보면 첫날 95포인트, 둘째 날 145포인트, 어제 65포인트 이렇게 해서 300포인트지만 매 첫 거래일마다 결국 10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아주 유사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스피 3개월 동안 첫날은 4,300, 둘째 날은 4,400, 어제는 4,500 돌파했습니다. 증권사 크게 당황하죠. 첫 거래일서부터 틀리느냐. 4,400을 증거했던 상단치에 했던 그 증권사의 부회장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첫 거래일부터 틀리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증권사도 전부 상단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동학개미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증권사 예측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어제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서는 아직도 3,500 간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비관론자, 국부를 침식시키는 사람입니다. 구조변화 모드, 그 사람들은 예측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자기 예측을 맞추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비관론자 축출운동도 동학개미들 사이에 운동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새벽에 새해 3일 동안 300포인트 급등한 거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매매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 주가도 10% 급등하고 샌브릭스 같은 반도체 장비업자도 25% 내지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좋은 영향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살펴볼 게 지금 해외 IB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TP 목표가를 더 상향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학회나 CES에서 반도체 거품이라든가 AI 거품론이 일축이 됐다면 이 인프라 측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에서 더 빅 사이클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 연장될 거다라는 투자 심리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그 세계 석학들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미시경 마이크로이코노믹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한번 보면 예. 반도체 시장은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는 셀러 마켓입니다. 셀러 마켓은 공급자가 반도체 가격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주도한다. 갑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마켓은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다가 수요가 급감하면 팍 떨어진다. 예. 그래서 하는데요.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슈퍼 사이클이라면 이 기간이 연장된다 하는 것을 빅사이클로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아요. 슈퍼 사이클과 빅사이클은 같이 쓰지만 슈퍼 사이클은 단계 강도적인 측면이고 빅사이클은 기간이 연장되는 측면인데 자 셀러 마켓은 그 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삼성전자 감산 효과 작년부터 나타났죠. 예. 공급 줄었습니다. 과감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AI 대중화과 함께 AI 발전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증가했습니다. 공급 감소, 수요 증대. 자, 반도체 시장은 지금 스트롱 오버 디맨드 상태다. 결국 셀러 마켓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HBM이든 DRAM이든 낸드 플래시든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업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셀러 마켓은 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관련해서 강도는 슈퍼 사이클이지만 이 기간이 연장된다는 측면에서는 빅 사이클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 이런 것도 구별해서 보는 시각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투자 판단할 때 내가 삼성전자라든가 어디까지 투자할 것이냐, 어디까지 투자할 것, 거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한 1년 전쯤, 1년보다 조금 전쯤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국내건 해외건 리포트들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증권사들 믿었으면 많이 틀렸거든요. 이거 왜 좀 많이 틀렸다라고 보십니까? 네, 작년 초에 사실 그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초반이었죠. 반도체 겨울 온다는 얘기도 그때 지난해 지난 있었습니다.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내 반도체 제일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우리 작가가 밝히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모건 밝히지 스탠리도 뭐 않겠습니다.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밝히지 않겠네. 그게 작년 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삼성전자가 1, 4분기에 이렇게 이익이 감소됐을 때 예.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격 할인으로 테슬라처럼 대응하였다. 감산으로 대응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프로에서 그때 당시는 오버 서프라이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1등 업체가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 누가 이걸 수급을 개선시키느냐. 당시에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렇게 했죠. 자, 인도 감소하는데 감산까지의 반도체 빙하기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작년 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 할인 정책은 게임 방식에선 다른 경쟁자의 이기적 게임이고 자, 감산 정책은 다른 경쟁자에게 도움되는 셰프리로서의 공생적 게임이다 하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되니까 삼성전자만 이익만 봅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반도체 장비 업체 전부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문샷 싱크입니다. 그래서 someday, sometimes, skyroketing. 그래서 1년 전에 5만 2천 원인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어제는 장중에 뭐 14만 원까지 돌파하더라고요. 이게 문샷 싱킹이지 않습니까? 문샷 싱킹. 이게 someday, sometimes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AI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석학들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품론이라든가 과잉 투자이지만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 높은 someday, sometimes 생산성이 확실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각도다. 이게 퍼스트 무브의 아주 퍼스트 무브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해진 미래다라고 지금 네, 석학들이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렇게 정해진 미래가 있고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이 슈퍼 사이클 자체가 연장되는 빅 사이클이 된다면 물론 미국의 기술 주도주들도 혜택을 받겠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이 우리 중요한 메모리 공급 업체를 갖고 있는 한국 증시도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올해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모습에서 보면 자, 5대 그룹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면 아이고 뭐 기업 간 불균형, 소득 불균형 이렇게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입니다. 대안이 있냐. 그러면 그네들에서 묻겠습니다. 자, 5대 장부를 죽인다.
우리 성장률이 0% 간다. 그러면 그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때는 또 0% 갔다고 비판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가 또 한국 정치가 어쨌든 문제가 있긴 하지만 AI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AI 발전이든가 반도체 이렇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최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작년에 친지정부 정치가 결부돼 있지만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에서 1위고 새해 들어서도 코스피 상승률이 홍콩 증시를 제치고 세계 1위 모습을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비판을 위한 비판, 주가가 아주 낮게 떨어져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 순간은 그 순간이 가겠죠. 그래서 3,500 언제는가 가겠을 것입니다. 그러면 3,500 갔다고 해서 내가 맞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각이 전부 놓치지 않습니까? 시계가 안 돌아가더라도 한 번은 맞추는 겁니다. 시계가 안 돌아가더라도 6시에 있으면 6시는 한 번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췄다 그러는 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닥터둠은 맞추는 게 닥터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을 맞췄기 때문에 루비니거스가 닥터둠입니다. 맞히지 않고 비관론을 얘기하는 것은 닥터둠이 아니라 그건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쟁이. 겁니다. 그걸 닥터둠이라고 얘기해. 무슨 비관론만 얘기해가지고 그게 닥터둠은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라든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AI라든가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해서 4대 그룹이니까 정부에서 뭐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차피 AI 발전, 반도체라든가 이게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 제3에 도약할 수 있는 분이고 친지 정책의 가장 지원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뒤늦게나마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사회 문제는 있지만 세계에서 주가가 1등하니까 아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저도 흥이 나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져 보십시오. 여기서 뭐냐 시청자한테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흥이 나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가 1,500만 다 하고 삼성전자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돈들 벌시지 않습니까? 돈을 벌시지 않습니까? 새벽 방송에 밤새서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보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